안녕하세요. 교정과에 대해 발표할 A반 2020-1603 김지연입니다. 여러분 중 교정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교정이라는 단어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교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교정의 정의, 목적, 적응증, 교정의 종류, 교정장치의 종류, 교정과정, 교정치료 시 치과의생사의 역할, 교정 시 관리법 및 주의사항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교정이란 올스 바른, 돈스 치아의 합성어로 바른 치아를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치아의 배열이나 아래 윗입 맞물림 이상, 그리고 턱뼈 성장의 부조화 등을 부정교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정교합을 치아, 구강 조직 또는 구강 밖의 장치를 장착하여 필요한 부위를 이동시키거나 성장을 조절하여 정상교합으로 이르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건강한 구강 조직 및 심미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을 교정치료라고 합니다. 교정치료의 목적으로는 첫째, 안모나 심미장애의 개선이 있습니다. 환자마다 부정교합의 상태가 다르지만 미소를 지을 때 치열과 입 주위의 연조직의 조화로운 관계는 환자의 안모를 아름답게 개선시켜 적극적으로 명랑한 느낌이 들게 해줍니다. 둘째, 정상적인 앞골 성장 유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앞골 성장을 위해 성장 발육 기간 동안 두 개 안면과 치열의 발달 및 교합 구성을 예측합니다. 셋째, 발음장애 개선이 있습니다. 상악 전돌과 개방교합의 증상이 있으면 발음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을 통해 이를 개선시켜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턱 운동장애 개선이 있습니다. 교차교합이나 과계교합이 있으면 턱 운동을 할 때 하악이 측방이나 후방으로 편의하기도 하고 압관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정으로 턱 운동장애를 개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교정의 적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뻐드렁니 또는 입술의 돌출, 치아와 정중선의 불일치한 경우, 불규칙한 치열, 아랫니가 앞쪽으로 몰리는 반대교합, 위앞니의 돌출, 앞니가 물리지 않는 개방교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주걱턱 또는 무턱인 경우, 영구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유치가 제때에 빠지지 않은 경우, 음식물을 씹기에 곤란한 경우,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교정치료를 시행하여 이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정의 종류에는 일반 교정, 투명 교정, 급속 교정, 설측 교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교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정장치를 치아의 바깥쪽 면에 붙여서 치아를 움직이는 교정으로 금속 장치, 세라믹 장치, 레진 장치 등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투명 교정은 교정용 장치와 철사 없이 투명한 플라스틱 틀을 이용하여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교정 방법입니다. 투명 교정의 가장 큰 장점은 철사와 브라켓이 없어 신미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또한 툭 튀어나온 철사와 브라켓이 불편함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투명 교정에 사용되는 장치는 치아에 밀착되어 이물감이 덜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급속 교정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교정 치료의 단점을 해소한 치료법으로 단기간에 원하는 치아 이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 설측 교정은 치아 안쪽으로 붙이는 장치로 전혀 눈에 띄지 않아 매우 심미적인 교정 장치입니다. 발음과 식사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2주 정도 이후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수술 교정이 있는데 이것은 얼굴 부분의 골격적인 이상을 수술로 바로잡아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얼굴을 만드는 교정입니다. 아래 위 치아의 맞물림의 이상이 너무 심해 교정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수술을 병행하여 치료합니다. 교정 장치는 크게 와이어와 브라켓이 있습니다. 와이어는 여러 가닥의 강철 철사를 합쳐 꼬아 만든 줄로
체온에 의하여 원래 현상으로 돌아가면서 치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브라켓은 치아 순측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어 와이어를 치아에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치아에 부착된 브라켓은 치열 모양으로 생긴 와이어를 결합하여 와이어의 회복력과 탄성을 치아에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교정장치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정장치는 크게 고정 브라켓과 가철성 장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정 브라켓에는 메탈, 세라믹, 레진, 설측 교정용 브라켓 등이 있습니다. 메탈 브라켓은 금속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튼튼하고 장치가 파손될 위험성이 낮습니다. 가격 또한 세라믹 브라켓에 비해 저렴하지만 금속색을 띠기 때문에 신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라믹 브라켓은 치아와 비슷한 하얀색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치 비용이 비싸고 재질이 도자기와 비슷해 충격을 받을 경우 파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탈 브라켓보다 접착력이 강해 장치 제거 시 주의하지 않으면 치아 표면에 실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진 브라켓은 치아색과 유사하여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합성 수지 계통의 재료로 1년 정도 후엔 마모나 약간의 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측 교정용 브라켓은 치아 뒷면에 붙이는 장치로 일상생활에서 교정 브라켓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미성이 가장 뛰어난 교정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라켓과 다르게 설측 브라켓은 설측 교정이 가능한 교정치과에서만 취급하므로 설측 교정 치료가 가능한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진료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턱이 불편한 분들은 선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철성 장치에는 헤드기어, 페이스 마스크, 액티베이터, 투명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헤드기어는 턱뼈의 크기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성장 발달을 조절해주는 교정장치로 위턱의 성장을 조절하여 부족한 아래턱을 촉진시켜주는 원리로 치료가 시행됩니다. 페이스 마스크는 위턱의 전방 성장을 촉진하고 아래턱의 성장을 억제하여 반대 교합을 개선하고 턱뼈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는 소화 교정장치입니다. 하루의 수면 시간을 포함해 14시간 정도 착용을 해야 하는 장치로 아이와 부모님의 협조가 필요한 장치입니다. 액티베이터 교정은 장치가 작고 수면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아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3, 4개월마다 한 번씩 치과에 방문하므로 치과 방문 횟수가 적어 원거리에서도 소아 주걱턱 교정 치료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 교정 장치는 교정용 장치와 철사 없이 마우스피스 같이 생긴 투명한 플라스틱 틀을 이용해 치아를 반드시 배열하는 장치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착탈식이기 때문에 식사, 양치 등 치아를 사용할 때에 장치를 빼는 것이 용이합니다. 또한 교정 치료가 끝나도 미백 치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정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밀 검사 및 분성을 진행합니다.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구강 상태를 살펴보며 턱뼈는 어떤 상태인지, 치아는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충치 및 잇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구강 내 방사선 촬영과 얼굴형 검사, 그리고 석고 모형 체득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충치, 잇몸 질환 등 구강 질환 여부를 사전에 살펴보는 이유는 교정 전 먼저 치료를 진행해야 교정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강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치아 교정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구강 질환은 점점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치아의 이동 역시 원활하지 않아 교정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구강 상태를 살펴보고 충치 등의 치료를 선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상담해야 합니다. 앞에서 방사선 촬영과 치아 모형, 기본 검사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담당 의사가 환자와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 계획을 통해 치료 기간과 결과를 예측하고 치료 시 사용할 장치를 꼼꼼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잇몸 질환이나 충치 등은 교정 치료 전 미리 치료를 하여 치료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시 장치 부착 전에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정 치료는 치아의 이동을 통해서 치열과 교합을 바로잡습니다. 이때 치아가 이동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치아가 이동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발치를 통해서 치아가 이동할 공간을 확보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구치를 2개에서 4개 정도 발치하여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후 교정을 위해서는 치아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브라켓을 치아에 부착해야 합니다. 장치 부착은 환자와 병원의 일정에 따라 2에서 3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처음 부착과 점검을 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에서 4주 간격으로 내원하게 되며 치료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정 장치 제거 및 유지 장치 장착 단계입니다. 약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원하는 만큼 치아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치아가 붙어있던 장치와 와이어들을 모두 제거한 후 그 주위를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치아 교정은 인위적인 힘을 이용하여 치열과 교합을 바로잡는데 이때 교정 장치를 제거하게 되면 치아는 교정 전 위치로 되돌아가고 자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재발 예방과 함께 교정 치료의 효과 유지를 위해 1년 이상 유지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정 치료 시에는 치과의생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치과의생사는 교정 환자에게 예방처치와 구강위생 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먼저 예방처치 실시에는 불소 도포, 불소 코팅, 불소 양치 지도, 칠면 열구 전색제 등이 있습니다. 교정 치료 중 발생하게 되는 치아 우식은 교정 장치로 인한 구강 청결의 어려움으로 치태의 부착, 구치부 밴드의 시멘트 용해, 교화압에 의한 밴드의 변형 등으로 치아 우식 발생 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장치 장착 전에 구치 교환면의 소화 열구, 상하 절취 설명화에 예방 정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면의 불화 도포와 불소 코팅, 불소 양치, 불소 양치의 사용 등을 통해 우식 저항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교정 치료 중 발생하는 치아 우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4단계 우식 예방법, 즉 치면 세균막 관리, 불소 도포, 시기 조절, 치면 열구 전색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치과위생사는 교정 환자에게 구강위생 지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교정 치료는 교정 장치 부착으로 인해 일반적인 치과 치료와는 달리 구강위생에 특별히 유의해야 할 특수성이 있습니다. 브라켓을 직접 치면에 접착하거나 어태치먼트를 접착한 금속 밴드를 치아에 접착하거나 굴곡한 아치 와이어를 결착하기 위해 고무줄 등을 걸기 때문에 구강 내 상태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치열의 상태에 따라 약 1에서 1년에 거쳐 구강 내 장착하게 되므로 구강 내 청결하기가 어려우며 치태의 부착으로 치아 우식이나 치은염을 일으키기 쉬운 환경에 노출됩니다. 또 절치부에 부정교합이 있을 경우 원래 자정작용이 어려우며 칫솔질도 어렵기 때문에 구강 내가 불결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생사는 환자가 교정 치료 후에도 우식치 없는 깨끗한 치열이 되도록 교정 환자가 알맞은 교정 전용 칫솔과 보존 구강 관리 용품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정 전용 칫솔과 보조 구강 관리 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정 전용 칫솔은 산모형 형태, U자형 형태, 지붕형 형태가 있습니다.
산모형 형태 교정 칫솔은 장치 사이의 치간이나 어금니 플러그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U자형 형태 교정 칫솔은 교정 장치의 앞면과 설치 교정에 효과적인 플러그를 제거할 때 효과적이며 가장 흔한 교정용 칫솔 형태입니다. 마지막 지붕형 형태 교정 칫솔은 가운데 칫솔모가 튀어나온 형태로 상하 부위 접촉되는 면적이 넓어 효과적인 칫솔질이 가능합니다. 교정 환자에게 필요한 보조 구강관리용품은 대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치실, 치간 칫솔, 첨단 칫솔이 있습니다. 치실은 교정 치료 중 치아 사이 부위와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며 치간 칫솔은 넓은 치아 사이 부위 청결뿐만 아니라 교정용 칫솔이 닿지 않는 장치의 좌우 측면 청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첨단 칫솔은 작고 둥근 형태의 칫솔로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세정이 가능하며 특히 설치 교정 브라켓 주변 청결 시 용이합니다. 또한 치과의생사는 진료를 보조, 협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먼저 증례를 분석하고 진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안모와 구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인상 체득과 진단 모형을 제작해야 하며 교정 치료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진행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켓 본딩 치간 이개와 밴드를 장착하고 교정용 와이어를 삽입하는 것, 환자 자료를 관리하고 재료의 소독과 멸균을 관리하는 것, 밴드와 브라켓의 제거 역시 치과의생사의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정 환자가 지켜야 할 관리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섬세한 구강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정치료 중에는 고정시 교정장치 때문에 위생관리가 훨씬 까다로워 양치가 잘 되지 않으면 탈해나 치아 오식, 잇몸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적인 내원이 필요합니다. 교정장치를 붙인 뒤 치과에 장기간 방문하지 않으면 치아가 계획과는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장치를 조절하는 등 후속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진료 약속을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진료 약속 시간을 지켜 진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교정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환자가 직접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철식 교정 장치나 약간 고무줄 같은 경우 환자가 일정 시간 이상 착용을 해야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환자의 협조가 부족할 경우 역시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치료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단하고 질긴 음식의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덩어리가 크고 단단한 음식물을 씹을 경우 장치가 떨어지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치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역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큰 음식들은 가능한 잘게 잘라먹는 것이 좋고 교정장치가 떨어지거나 변형되게 되면 즉시 치과에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